앞으로 내 앞으로 가지 말았는데 우리 또 예, 돈은 안 내는데 문제는 여권 필요 없으십니다. 여권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군복이 없으니까. 질문해. 11시 40분. 질문 아니고 일로 오기로 했어요. 여기로? 예, 얘기했어요?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어요. 예, 저 뒤로 못 나간대. 기의 열사능원. 조선인 150명이 묻혀 있습니다. 광저우 기의 열사능원입니다. 专门到那个，这就有韩国商会自己人的感兴趣。 자, 뭉치세요. 뭉치. 그러면 제가 그 뽀샵으로 해드릴게요. 중국은 외식이 좀 그나마 이게 간편한 외식이 많죠. 이 광저우는 2000년이 넘게 상업으로 번성한 도시예요. 교역 뭐 이런 걸로 2000년 동안 살았던 도시라서 습기가 조금 없는 철이죠 지금. 지금은 우기가 아니니까. 그럼 두 분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여기 제 혈제 황원전이라는 데 정말 중산대학 의과대학. 병원 입구 왜 이거 찍고 들어가냐고. 광저우 전차입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세요.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가세요. 점심 장소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권 가지고 내리세요. 여권. 여권에 있는 본인 영수 이름과 여권 번호만 주시면 입장됩니다. 자, 루이신 기념관은 여권 번호와 이름을 적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파이다. 이름 맞죠? 파이다 이거는. 페인트를 이쁘게 새로 칠했어. 옛날이 더 고풍스럽고 멋있는데. 2024년 1월에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회의를 여기 열면서 23년 선택해가지고 공산당에서 오케이 하겠다고 하니까 부럽겠다. 우리 젊게 국민당 그러니까 니들 공산당군이지만 국민당에다 새로 입당해라. 헤어집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광저 임시정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도 싹 공사 새로 한 거예요? 요거 이제 해놓은 거예요. 집이 모였다는 거 있거든요. 제가 이 차를 타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차를 잡잖아요. 15분 안에 모두 재울 수 있습니다. 이 불량학생들 저거 한 병 모자라가지고 또 사오라고 말하지 마. 고탄에 문기주점 도착해서 식사합니다. 아니 이분들은 왜 여기 멀리까지 오셔갖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저기 있다 저기. 해갖고 없어요.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우리 이명풀 고문님 그냥 인기가 하늘을 찌르십니다. 아니 이분들은 다 주무실 줄 알았더니 왜 다 나오셔가지고. 악독함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족 항상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싸우러 나가 눈물의 잔도 울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 눈물의 잔도 울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제가 이 차를 타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꾸만 마이크를 잡으려는 사람, 좀 의식이 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놀라운 능력은 제가 마이크를 잡잖아요.
15분 안에 모두 재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모두 여기 사실 딱 이 차 타고 하면 15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편히 주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출발을 안 하네요. 그러면 한 15분 플러스 한 5분 정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를 나오게 됐는데 광주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좀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 기획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와 광주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도시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광주는 사실 혁명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큰 변화가 있었을 때 근대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또 중국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사람들. 자, 아편전쟁이라는 큰 거 우리 첫날 교수님 통해서 중국과 서구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발생된 전쟁에 대한 면모를 저희가 지금 들었었는데 그거 다음으로 봤었을 때, 그 전으로 봤었을 때 중국을 근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자, 변법 자각운동이 있었어요. 강유웨이. 그죠? 양계초. 다 광동 사람입니다. 태평 청부의 난을 그 남경까지 해서 올라가고 해서 했었던 사람. 내가 예수의 동생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누구요? 홍수전. 광동 사람입니다. 중국의 큰 변화의 불결을 있었던 신의 혁명을 일으켰던 장본이 순원 광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곳 광동이 혁명의 도가니, 사상의 복합체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광주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서구하고 이런 교류가 있으면서 광주가 그 무역항으로서 그리고 또 아편전쟁 이후에도 5개의 항구가 더불어 있는 그 무역항으로서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서구의 사상을 많이 융합과 그 다음에 교류가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 광주가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질적으로 임시정부가 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난징 쪽에서 전장 난징에서 출발해서 창사를 거쳐서 광주를 지나갑니다. 광주에는 임정이 머물렀던 부분이 한 3개월 정도뿐이 안 됩니다. 38년 8월서부터 한 10월 정도까지였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있었던 임정의 활동 중에 8월 29일 날 국치 기념일을 기념을 해요. 자, 임정이 몇 가지 기념행사를 27년 동안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3.1절. 3.1 독립선언절이라고 얘기하고 3.1 혁명절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왜 또 한 가지는 8월 29일. 국치 기념일. 국치.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이래요. 네네. 말이 좀 빨라서, 촌놈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슬로우. 네, 국치 기념일이라서 이 국치 기념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뺏긴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우리의 주권은 한 번도 남한테 양도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독립선열들. 뭐냐? 기존에는 조선이 어떻게 해서 왕권이죠? 그래서 이 주권이 황제에서 국민으로 넘어간 날이다. 그래서 민권의 발생의 첫날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해에서 광주에서 머물렀을 때 제일 큰 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런 국치 기념일 8월 29일 기념했다라는 기록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그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우리 임정이 단파 방송을 했었던 단파 방송이 계속 나가요. 임정이 활동 중에 하나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만큼 중요하냐?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를 말씀드린 두 번째 키워드는 광주를 다녀간 독립운동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임정이 수립되고 이곳에 임정 초기에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 임정 초기의 기틀을 다지셨던 분들이 다녀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죠. 33인 중에 한 사람인 오세창 같은 경우는 우리 3.1 독립선언전, 김이 3.1 운동은 동제사의 신규식 선생님에 의해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규식 선생님이 신해혁명에도 참가한 그런 흔적이 있고 임정을 대표해서 이곳 광주에서 순원을 만나죠. 순원의 호법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호 교차하고 차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협상을 하고 조계지 정도까지도 달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이 땅을 통해 갖고 함께 항의를 해 나가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이 신규식 선생님인데 요 신규식 선생님보다 조금 비슷하게 저희가
마지막 날 여행 일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규흥 선생님, 김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한국과 중국의 혁명가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김복이라는 이분이 여기 내려오셔갖고 신해 혁명 당시 손중산에게는 손중산 스라에 4명의 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복 장군이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면 이 4인방하고 복장이 같습니다. 같은 군무를 쓰셨고요. 같은 별을 2개 견장을 다셨고요. 같은 모양의 군도를 차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루신 기념관에서 했었을 때 우리 심철호 선생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했을 때 추노라는 사람의 설명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추노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김규흥은 우리 신해혁명 당시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광동 쪽과 상해 쪽을 연결하고 문서의 수발을 담당했다. 자, 조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사람들이 요주의로 보질 않았겠죠.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중국의 혁명에 들어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이 김규흥이, 그리고 아까 봤었을 때 우리가 동정 전투를 했었을 때 어느 군벌이라고 그랬죠? 진혁명이라고 아까 들으셨댔죠? 그죠? 이 진혁명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혁명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게 돼요. 진혁명을 여운형 선생이 만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납니다. 이 김복 선생이 진혁명을 만나서 북간도 쪽의 땅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우리 한인들을 집단 거주시켜서 군대를 만들 것을 안창호 선생하고 같이 협상을 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혁명이 신혁명에 큰 역할을 하지만 또 역할을 한 다음에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그게 이제 동정 전투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전투에 또 우리 조선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광주를 다녀간 우리 한인 독립운동가들 몇 분을 소개하게 되면은 첫 번째 위에 보게 되면은 신해혁명에 깊숙이 관여했었던 김규흥이라고 얘기하는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신규식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도 얘기가 나왔었었죠. 그리고 김원봉, 유림을 대표하는 김창숙 선생이 다녀가십니다. 자, 3.1 운동에 각계각층의 종교계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유림의 참여가 좀 늦었댔어요. 몇몇 좀 이유가 좀 있어요. 참여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김창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상을 당하셔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고 했는데, 유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유림이 조선 왕조 518년을 지켰고 이 나라의 근간이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나라의 큰 변화에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림을 대표하는 김창숙 선생이 상해를 오시게 됩니다. 상해를 오시게 돼서 파리 광화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죠? 이미 사람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상해에서 순원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 순원이 실각한 상태였는데 순원의 소개로 1919년 그 무렵에 이곳 광주에 와서 광주의 혁명정부랑 교섭을 한 그러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광주가 단순히 임시정부 이동사로 봤었을 때는 3개월이 지나지 않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라 임정 수립 1919년서부터 또 임정이 수립되기 전에 1911년 중국이 신해혁명에 깊숙이 관여한 이 김복으로부터 우리의 중국과의 연대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대의 시발점이 된 곳이 이곳 광주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이번 기행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부분이 있냐면 대단한 오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수도였던 난징을 버리고 국민당은 총칭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어떻게 갈까 하고 하다 보니까 총칭까지 함부로 가지 못해서 우한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길로서 가는 부분에 있어 갖고 창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사 쪽에서도 머물렀는데 창사 쪽에서 일본군이 내려오니까 이곳 광주로 내려오게 되는데, 광주로 내려왔었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국제적인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임정의 큰 재원을 담당했던 미주 대한인 국민회하고 소통이 원활한
홍콩이랑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임정을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베트남 쪽 이런 쪽으로도 옮기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광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광주로 내서 광주에 3개월 있다 그랬죠. 38년 하반기 무렵이었어요. 일본이 홍콩으로부터 해서 광주를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0일 만에 광주가 함락돼요. 임정이 급히 방향을 총칭 쪽으로 잡고 해서 유조로